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자, 어젯밤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란의 보복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없어요. 큰 소리는 빵빵 쳤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자, 뭐 오늘 들리는 얘기로는 이란의 협상단이 미국에 갔다는 것 같아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겠죠. 굴욕적인 합의를 하든지, 그죠? 아니면 이제 공격을 받든지. 미국이랑 싸워야 할지 아니면 굴욕적으로 다 내려놔야 할지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 제가 뭐 굴욕적으로 합의를 한다 아니면 합의를 깨고 이제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이 중국 막장 드라마가 있어요. 중국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여자가 있으면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하는데 지참금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댁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댁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애는 3명 낳아야 된다. 그죠? 집안일은 네가 다 해야 된다. 부모도 모셔야 되고 조부모도 모셔야 된다. 그리고 너는 나가서 돈도 벌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시부모가 그런 거죠. 남편이 첩을 둘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며느리 될 사람한테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지금 딱 미국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요. 중국 막장 드라마 시댁에서 그 며느리 될 사람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지금 미국이 이란한테 요구하는 내용보다 덜하지 않을까요? 지금 핵은 다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뭐 합의 내용은 뻔한 거잖아요. 핵시설 다 없애자라는 게 취지일 거라서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 상황을 이란에서 수용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에요. 이란이라는 나라만 생각한다면 사실 수용을 해야 되죠.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미국까지 참전하면 뭐 쑥대밭 되지 않을까요? 지상전은 못하겠지만 저는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지상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이 공중전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굴욕적이지만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오늘 또 미국 휴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란이 약속을 깨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일단 파토를 내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이란이 미국에 간 것 자체가 꼬리 내릴 의사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큰 소리 치길래 뭔가 있는가 싶어서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죠. 뭐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많이 사라졌어요. 뭐 호르무즈 해협 첫 봉쇄나 그다음에 미군 기지를 뭐 공격하겠다, 뭐 홍해에 그 지나가는 배들을 위협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건 회담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도출해 내기 위한 위장 전술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회담 결과 나오시면 잘 보세요. 뭐 회담을 하고 있다니까. 깨지면 복잡해지겠죠. 그 회담이 깨지면 복잡하실 텐데 이왕 찾아갔으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포스 투사자가 전쟁 나라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전쟁이 나면 나는 거고, 그죠? 미국이 공격을 하면 하는 건데 미국이 공격해라, 전쟁이 나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볼벤을 넘어갔어요. 얘는 볼벤만 넘어간 게 아니야. 다 넘어갔죠? 얘는 이격 볼벤이 이게 지지선으로 쓰고 있어요. 보통 이게 저항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정작 상단선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진짜 미쳤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정작 이렇게 해놓고 개인이 매수했어.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해서 저길 갔으면 이해를 하는데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저길 갔어요.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죠. 이제는 뭐 그냥 마음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황당합니다. 뭐 이게 뭐 분석이랄 것도 없잖아요. 분석이랄 것도 없다고. 그냥 막무가내인 거죠. 이런 봉은요, 이거 시총, 작은 회사들이 이런 짓 해요. 시총이 작은 회사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이게 시총 큰 회사들은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삼성전자는 이런 봉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저런 봉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봉이에요. 저런 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이제 속된 말로 잡주, 잡주요. 잡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그리기 어려운 봉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유한양입니다. 유한양인데 얘도 급등하잖아요. 급등하는데 보시면 안 나가. 이격볼배는 안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봉이잖아요. 지금 봉이 이런 봉인데 바깥으로 안 나가잖아요. 타구는 가도 바깥으로는 안 나가. 그러니까 이런 봉은 없다고요. 이런 봉. 이런 봉은 없다. 이런 봉은 존재해요. 근데 이런 봉은 없어. 그리고 그런 봉을 그릴 때도 윗꼬리를 그려요.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봉을 고려해서 윗꼬리를 이렇게 그려준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이게 나가잖아요. 이게 완전히 나갔죠? 나가면 음봉으로 죽는다고. 보세요. 음봉으로 죽지. 양봉으로 안 버텨. 이 봉이 어떤 봉이에요? 이 봉이란 말이에요. 이 봉이 이 봉이에요. 이 봉. 근데 얘는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런 시총 작은 종목들도 보세요. 나가면 음봉으로 죽는다고. 십자봉으로 내려오든가. 자, 나가죠. 들어오잖아요. 나가면 들어온다고. 나가면 들어오고 다시 나가죠. 그럼 또 들어와. 이게 기본적으로 봉을 그리는 방식이에요. 벗어나면 들어오고 벗어나면 들어오고 이 짓거리를 계속 반복한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봉이 움직일 때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빠지면 들어올리고 내리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10만 1,000원이에요. 이거 분기봉 보면 골 때려요. 예? 이거 분기봉 보면 골 때린다. 그래서 이거 매수하지 말라고 말린 거죠. 근데 얘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짓을 할 때는 죽기 직전에 봉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악랄하게 끌어올릴 때는 죽기 직전에 봉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지도 않아. 예? 이거 음봉으로 한 번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게 음봉으로 한 번만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진짜 막말로 내일 382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상방은 없다고. 없어요. 내일 만약에 뭐 사고 터져가지고 382까지 빠질 일은 없겠지만 한 18%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매수 생각할 수 있으세요? 못 사. 다 죽어요. 봉이 다 죽는다고. 근데 안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 인위적으로 안 죽이는 거라고. 지금 외국인이 들고 있는 이 4조 원의 현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딱 4조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머리에 쥐나는 거죠.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딱 4조 원 들고 사람 말려 죽이는 거예요. 예. 뭐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으면 말도 안 해. 3.9조. 개인은 2.5조밖에 안 돼요. 예. 4조잖아요. 지금 이 4조 원 가지고 40%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 1조당 10%를 끌어올렸다는 거잖아요. 1조당. 예. 그러니까 1조 매수하면 10포인트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어떻게 1조로 10%가 올라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예?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기관이나 금융투자를 보시면 이쪽은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금 상방으로 돈을 지른 거는 외국인이지 다른 주체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내려요.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 안 내린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자, 이번 달에 끌어올릴 때 쓴 종목을 보세요. 자, 4조 중에 1조가 하이닉스예요. 1조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6천억입니다. 자, 레버리지는 빼고 하나오션이 2,600억이에요. 저거 합치면 2조죠, 2조.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오션에서 2조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하면은 4천억,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 이렇게 하면 1조죠. 대충 1조 근처 가는 거잖아요. 이거 빼야겠다. 얘까지, 카카오까지. 그러면 카카오, LG, CNS, 현대차, 네이버,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을 개인이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안 좋은 종목들 보세요. 하나솔루션,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 종목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무슨 얘기 했냐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두산에너빌리티 개인이 산다고. 얘는 이제 쳐다보면 안 된다고요. 쳐다보면 안 된다고. 근데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쳐다보면 안 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 팔았어? 7,400억 팔았죠. 곱하기 30 해보세요. 곱하기 30. 그러면 21조죠? 그러니까 얘는 시총이 20조가 날아가야 돼. 이 정도 개인이 샀으면 시총이 20조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보세요. 여기서 20조가 빠져야 돼. 7, 2, 14. 안 빠져도 14조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 대비 한 14조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이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계산이 될 거예요. 시총이 39조예요. 39조야. 근데 얘가 지금 14조가 빠지면 몇 프로 빠지는 거예요? 14조. 14조면 25조가 되는 거죠? 25조. 14조면 39, 40조에서 14조 빠지면은 4, 32, 30% 이상 빠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개인의 수급만 봤을 때는 30% 이상 빠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빠지면서 개인이 계속 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작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회피하세요. 예, 이거는 꼭지에서 개인한테 물량 넘기는 그런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솔루션,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예, 안 좋은 종목이에요. 현대 로템도 그렇고 고민하세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4조, 하이닉스가 1.3조입니다. 삼성전자가 8천억, 이거 2조 1천억이죠. 2조 1천억. 그 다음에 얘가 둘이 합쳐서 5천억. 5천억이니까 2조 6천억이죠. 현대차 일렉트릭까지 2조 6천억. 금융지주, 기아, 현대, 이렇게가 쪼로록 하면 요것도 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인가? 2조 1천억, 2조 5천억, 7천억, 9천억. 그죠? 2조 9천억, 3조 2천억, 3조 3천억, 3조 4천억, 3조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 3조 8천억. 한국전력까지. 그럼 이게 다예요. 요게 다라고. 외국인이 매수한 이 종목이 다예요. 나머지는 똔똔이야. 이거 매도한 거랑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게 여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1,500억 남았어요. 1,500억. 이번 달 1,500억이요. 한 이틀만 던지면 되지 않겠어요? 하루에 한 800억씩 팔면 이틀이면 앵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시라고요. 지금 외국인이 3.8조를 3.9조를 들고 있는데 들고 있는 것 중에 뭘 던지는지 그걸 잘 보시라는 거. 삼성전자 뭐 사는 거 있나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삼성전자 뭐 엄청 사는 것 같지만 아닐 거예요. 샀다 팔았다 그 짓 할 거야. 자, 어제 2,400억 샀죠? 오늘 260억 팔았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6월 6일 날 4천억 팔았어. 그죠? 그리고 이틀 동안 3,600억을 샀어요. 그 다음에 오늘 260억을 팔았어. 그러면 쭉 합치면 4,300억이야. 4,300억을 팔고 3,600억을 샀어. 그러면 산 게 없는 거예요. 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엄청나게 산 것 같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 산 거 7천억밖에 안 돼요. 8천억. 8천억밖에 안 됩니다. 예전 같으면 어마무시하게 샀을 텐데 그렇게 많이 안 사요. 자, 이제 남은 거래일이 7거래일이에요. 7거래. 남은 거래일이 7거래일인데 7거래일 동안에 이제 개인이 얼마나 매수에 달라붙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달라붙을 수 있으면 내려갈 수 있고 달라붙지 못하면 지금처럼 계속 고생해야 되는 거죠. 저 2조 5천억 때문에 골치 아파요. 자, 2개월 봉 계속 보여드리지만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지금 374 그러니까 지금 봉을 저렇게 그려놓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나오는 봉인 거예요. 이런 봉이 어딨지? 이 봉 이후 처음이잖아요. 이 봉 이후 이 봉이 처음이라고. 이게 지금 2023년도 11월 12월이죠. 두 달 동안 개인이 13.5조 원 매도했습니다. 13.5조. 기억을 해요. 한 달에 6조, 그 다음 달에 7.5조 매도했어요. 근데 지금 개인이 매도한 돈이 2.5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2.5조밖에 안 되는데 봉을 저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정도 그리려면 수급이 엄청나게 돌아야 되는데 잘 안 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봉을 그린 다음에 다음 봉을 보세요. 이런 봉이 그려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봉이 그려진 다음에 십자봉이 그려진 다음에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겠죠. 아랫꼬리가 긴 십자봉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봉에 재수 좋으면 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 봉 다음에 이 봉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봉에서 어쨌든 조정은 나와야 돼. 만약에 나는 고버스를 손절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 봉에서 조정이 나올 때 빠져나가야지. 예. 지금 한참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고버스를 만약에 빠져나갔어요. 레버리지로 갈아탔는데 아래로 내려 꽂으면 이중으로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증시가 올라가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와야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 조정도 안 왔는데 고버스를 정리를 해버리면 정작 조정하실 때는 고버스가 없고 레버리지를 들고 있으실 거예요. 다만 지금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너무 막무 아래로 버티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도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설명이 안 돼. 봐요. 이런 봉이 없다니까. 이런 봉이 어디 있어요? 응? 이런 봉이 어딨냐? 이런 봉이 있어야 설명을 하지. 이런 봉이 없다고요. 이건 얘기했잖아요. 1995년 이후에 주봉은 하나도 없다고. 1500개 봉 중에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 봉이 없다고. 근데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자, 이제 다음 봉들을 보여드릴게요. 월봉부터 다음 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월봉 보세요. 볼벤 어디냐? 볼벤 여기 있어요. 볼벤 여기 있습니다. 395. 그 다음에 하단선 어디냐? 385에 있습니다. 근데 얘는 쓴 거죠. 쓴 거예요. 이번 달에 쓴 거기 때문에 강한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361.89에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이 정도 오면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의 최대가가 385고, 재수 좋으면 361대까지 누릴 수 있는데 361대까지 온다라는 거는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361대까지 오면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얘는 매도가가 여기에요. 매도가. 그러니까 395가 월봉으로 봤을 때는 하단선인데 2개월봉으로 봤을 때는 390이 상단선입니다. 아니지. 월봉으로 봤을 때는 395가 상단선인데 2개월봉으로 보면 390이 상단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나 보통은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그러면 383 라인. 지금 위치에서 보면 383 라인이 매수할 수 있는 최대가예요. 그러니까 고버스를 만약에 정리한다 그러면 이 위치가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정리해야 될 최소가죠. 최대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버스를 내가 손절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될 수치 중에 최소치가 383입니다. 최대치는 여기에요. 2개월 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336이에요. 근데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361이죠.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 고버스를 정리할 수 있는 최대가. 최소가가 385고, 그죠? 최대가가 361이에요. 근데 이걸 2개월 봉으로 봤을 때는 최소가는 383이고, 그 다음 하단선이 361이고, 그 다음 최대가가 336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양봉을 다 말아먹는 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위에서 누르는 봉이 안 보이죠? 지금 위를 닫아야 되는데 위가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위를 닫으면 아래로 가야 되는 수치들은 싹 다 보이는데 위를 아직 음봉으로 닫은 봉이 없어요. 자, 얘도 지금 과열이 여기에요. 과열 여기입니다. 그러면 88까지는 와야 되고 88이 아니라 볼밴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요. 84. 그러면 다 85, 84, 83 다 이 라인이 일단 목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목표가 됩니다. 다음 봉은 저가랑은 상관없고 이 구조는 고가가 낮아져야 하방이 돼요. 고가가 낮아져야 하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가 낮아지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윗꼬리를 못 주는 거예요. 고가가 낮아질까 봐.
머리에 쥐나죠. 고가가 낮아지면 무너진다라는 걸 저도 알고, 예, 외국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물을 못 파는 거예요. 팔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자기 돈 4조 원을 가지고 지금 끌어올린 거라 4조 원밖에 안 되잖아요. 10호당 1조잖아요? 그럼 여기서 외국인이 1조 던지면 10호 빠진다는 얘기예요. 응? 여기서 외국인이 1조를 탁 던지면 10호가 쭉 빠진다고. 그 2조 던지면 20호 빠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380까지 2조만 던지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안 팔잖아. 제가 봐도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2조만 던지면 되는데 죽어도 안 내놔. 다음 주 주봉, 네. 과열이 여기, 네. 볼배는 여기.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끝까지 안 빼겠다는 거. 끝까지. 이제 다음 주부터 주봉도 1구간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얘는 고가 낮추면 이제 하락 시작이에요. 저가 깨지면 완전히 하락이고, 저가 깨지면 10주예요. 네? 저가를 깨면 10주짜리 조정이 오는 거예요. 옆으로 가든 아래로 가든, 예. 10주 동안은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근데 10주가 2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 8, 2달 동안은 답이 없는 거예요. 예? 7, 8, 2개월 동안은 답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장이 무너져요. 저가를 못 깨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양봉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열이고, 볼배를 벗어났고, 이격볼배도 벗어났고, 그딴 거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왜? 고가를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저가를 깨면 끝나는 거예요. 저가를 깨면 10주 동안 지그재그로 밑에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럼 2달에 날아간다고. 7월과 8월. 근데 그게 싫은 거지. 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는 게 싫어. 그냥 억지 부리는 거예요. 뭐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분석하는 게 맞을 턱이 없죠. 예. 자, 이해되셨나요? 예? 지금의 상황? 그 지금의 상황을 보면, 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위치가 다 비싸다고. 싼 게 하나도 없어. 다 비싸. 예? 380대 위는 다 비싸다고요. 지금 399, 395, 392, 390, 388, 385, 384, 383까지 다 비싸. 비싸요. 근데 안 빼. 응? 근데 안 뺀다고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 죽어도 안 빼.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고버스는 보유 가치가 있다고. 네. 못 샀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들고 있어. 들고 있으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레버리지로 갈아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기서 레버리지로 갈아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고버스를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버스를 팔아야 되는 이유는 레버리지를 사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레버리지를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고버스를 못 파는 거죠. 근데 계속 증시가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욕먹기 딱 좋은 거죠. 팔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 저런 XX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어쩔 수가 없다. 네. 왜? 과열은 무너질 때 심하게 무너져요. 예? 과열은 무너질 때 심하게 무너진다고. 그게 과열의 특징이에요. 예. 일반적인 흐름은 무너질 때도 잘 안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과열은 인위적으로 만든 봉이기 때문에 무너질 때도 엄청 시원하게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과열을 2번 봤죠? 네, 2번 봤는데 여기 한 번이잖아요. 네? 최근에 본 게 요거라고 과열. 근데 여기 보시면 빼는 게 여기 이만큼 빼고 여기 이만큼 뺐다고. 예, 근데 여기는 과열이 하나밖에 없어. 이 지금 과열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째요. 그러면 얘가 되돌림이 왔을 때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과열이 시작된 봉까지 오는 특성이 있어요. 예? 과열이 시작된 봉까지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를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대표적이에요. 이거. 지금의 상황이 이거랑 비슷하니까. 자, 이게 지금 뭐냐? 주봉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쳐박았죠. 예? 여기서부터 쳐박았잖아. 그래서 여기가 침체로 들어갔잖아요. 여기가 침체란 말이에요. 예? 여기가 침체잖아. 여기가 이격불변 자리고, 여기가 볼변 자리예요. 대충. 예? 그러니까, 침체로 처음 들어간 봉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얘가 쳐박았죠. 와, 4주 동안 악마의 하락이 왔잖아요. 예, 근데 올라갈 때 어디로 가요? 여기. 예, 처음 침체로 들어간 자리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빼잖아.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쳐박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가 나오면 예, 계속 쳐박을 것 같지만 계속 내리고 싶으면 돌아갔다가 뺀다는 거죠. 왜 그럴까? 공간이 생기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더 내려갈 수 있는, 이게 올라가는 시간 동안 내려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공간은 아래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공간이 생겨서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얘는 더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을 만들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 거지.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 쳐박죠? 쳐박았는데 여기까지 쳐박았잖아? 여기가 볼펜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볼펜까지 왔다 떨어지잖아요. 예? 자, 여기도 쳐박을 때 여기가 볼펜이잖아요. 보이세요? 내려갔다가 볼펜까지 오잖아. 내려갔다가 볼펜까지 오잖아요. 예. 자, 여기도 쳐박은 자리가 볼펜이죠? 볼펜까지 왔잖아요. 볼펜까지 왔다가 쳐박고, 다시 쳐박았다가 볼펜까지 왔다가 다시 쳐박고. 예?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내려갈 때 지그재그로 계속 그 짓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쳐박고, 그렇죠? 쳐박고, 다시 볼펜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급등하는 것만 보이잖아요. 되돌림은 안 보이잖아. 예?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것만 눈에 들어오니까 되돌림이 올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예? 영원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뭐 과거에 빠질 때는 영원히 하락할 것처럼 내렸나요? 절대 아니죠. 영원히 하락할 것처럼 내린 게 아니잖아. 계속 지그재그로 뺀 거지. 왜? 계속 내리고 싶으니까. 예? 계속 하락하고 싶으니까 지그재그로 간 거 아니에요. 자, 내렸다가 볼펜까지 갔다가 쳐박았다가, 여기 볼펜이죠? 볼펜까지 갔다가 쳐박았다가, 여기가 볼펜이죠? 볼펜까지 왔다가 다시 쳐박고. 예. 그럼 볼펜까지 계속 오는 거잖아요. 볼펜. 예? 볼펜. 다 왔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내려요? 왜 이렇게 내려? 그러면 이격볼펜은 계속 아래쪽으로 공간이 생기니까. 이 공간을 쓰기 위해서 반등이 오는 거예요. 예. 과거로 보면 그렇다고. 과거에 그랬다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가면서 과열과 침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세요. 과열과 침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시라. 자, 여기가 볼펜이죠? 네? 근데 잘 보시라고요. 보시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디서 도망가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볼펜 찍었죠? 네? 여기가 침체잖아. 그럼 옆으로 거봐. 왔지? 그러니까 죽어라 뺐는데 거기까지 왔잖아요. 이건 고민하지 말자고. 예?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뒤에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여기서 과열냈죠? 예? 여기서 과열냈잖아? 옆으로 거봐. 갔다가 왔잖아. 그죠? 여긴 볼 것도 없어. 여기 과열냈죠? 근데 여기를 안 찍었어. 근데 이렇게 거봐. 갔다가 왔잖아. 예? 그러니까 과열을 내고 난 자리는 잘 온단 말이에요. 여기 볼펜 쬐죠? 이건 말할 것도 없지. 그냥 왔으니까. 자, 여기 볼펜 쬐죠? 갔다가 오잖아요. 예? 다 왔잖아. 예? 여기 쬐잖아요. 바로 오잖아. 여기 쬐잖아요. 바로 오잖아. 그럼 얘 지금 어디서 쬐어요? 여기서 쬐죠. 그럼 얘가 지금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지.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로 가서 되돌림이 왔을 때 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정도까지인 거예요. 이 정도. 여기가 355에서 36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터지면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봉을 그릴 때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예? 봉을 그려놓을 때 그렇게 그려놓고 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얘가 끝내야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봉으로 죽어야. 이렇게 음봉으로 죽고, 이렇게 음봉으로 죽고, 이렇게 음봉으로 죽으면, 끝났어. 이제 얘는 해소하러 가야 돼. 그러면 아래쪽에 목표치가 보이죠? 음봉 하나 뜨면, 목표치가 다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음봉만 뜨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음봉, 여기 음봉, 여기 음봉. 요것만 딱 뜨면, 이제 아래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겠다. 볼펜까지는 가는 거 아니에요, 볼펜. 볼펜까지는. 그러니까, 이건 보여. 근데 왜 이게 음봉이 안 되냐고. 예? 왜 이게 음봉이 안 나냐는 거예요. 음봉만 내주면 돼. 그러면 볼펜 처음 쬐을 때의 자리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쭉 꼽아. 한 360 정도 되겠네. 예. 그러면 이 정도 라인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숫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를 보고 있는데 정작 지금 얘기 듣는 건 고버스를 빨리 청산해야 된다. 이 나쁜 인간아 이러면서 나 빨리 손절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는 안 온다. 그죠? 고버스 시세 다시는 안 온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올랐을까요? 예? 왜 올랐을까? 이거나 예? 이거나요.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 바깥으로 나갔네. 이거. 이거나 잘만 오르죠? 잘만 오르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증시 망한 것 같잖아. 증시 망한 것 같은데 잘 올라. 그죠? 잘 오른다고. 여기도 망한 것 같잖아요. 망했나? 올랐지.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 과하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과하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다고. 왜? 문제가 없으니까. 시세를 방해하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는 과했잖아. 쳐박았다고. 근데 여기는 과한 게 없어. 과할 때까지 가잖아요. 여기는 과해서 쳐박았는데 여기는 과해서 쳐박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장난치면서 올라갔죠. 근데 이거 너무 과하다고. 그리고 시작이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되돌림이 오면 저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되돌림이 오면 저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위로만 가.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겠죠. 363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되돌림이 오면 이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속된 말로 갭은 잘 메꾸잖아요. 갭. 지금 봉 갭 있는 거 요거잖아요. 요거 갭이라고 갭. 그래서 메꿨어요. 그 다음에 갭이 있는 봉을 한번 쫙 찾아보세요. 갭이 어디 있나? 갭 여기 있죠? 이것도 메꿨다고. 이것도 메꿨어요. 근데 지금 쭉 따라가 보세요. 갭이 어디 있나? 여기 있잖아. 여기 갭 있죠? 이 갭은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80은 한번 붕괴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저점에서 만들어진 갭도 아니고 고점에서 만들어진 갭이니까 더 붕괴하기 쉽겠죠. 그러면 내가 도망간다. 내가 고버스를 팔고 내가 다시는 고버스를 안 보겠다라고 하면 380대가 왔을 때 도망가야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인내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360대까지도 기다려 볼 만한 가치는 저는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음봉으로 하나 죽어야 돼. 음봉으로 하나 죽어야 된다고. 음봉으로 안 죽으니까 뭐 아무 얘기도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죠? 양봉 하나 뜨면 된다고. 양봉 하나 뜨니까 위로 가잖아. 봉 하나만 죽이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음봉으로 죽여버리면 아래로 가잖아요. 여기도 음봉 하나 죽이니까 아래로 가고.
여기도 음봉 하나 죽이니까 아래로 가고. 저봉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저봉을 기다리는데 저봉을 안 줘. 그러니까 저도 환장하는 거죠. 여러분만 환장하는 게 아니라 저도 환장합니다. 자, 내려가는데 양봉 하나 나오니까 쭉 올라가죠. 여기도 양봉 하나 나오니까 쭉 올라가잖아요. 계산 되세요? 양봉 하나 나오니까 3개, 양봉 하나 나오니까 3개. 양봉 나오면 위로 가는 거예요. 양봉 나오니까 어쨌든 위로 가잖아요. 예. 자, 이게 음봉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과일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지. 예. 여기도 음봉 나왔잖아. 빼잖아요. 예? 여기 음봉 나왔잖아? 빼잖아. 과열 지나고 음봉 나오는 거는 최악인 거죠. 예. 자, 내려가다가 양봉 나왔어요?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 지금 음봉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음봉 나오면 아래쪽 공간 쓰겠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근데 봉이 안 죽어. 지금 저는 봉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봉이 죽기를 기다리는데 봉을 안 죽여. 그러니까 예, 속만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욕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과한데도 봉을 버티고 있으니까 욕만 먹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만에 하나 사건 하나 터져서 이거를 음봉으로 돌려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상방 잡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양봉으로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3,000 간다? 뭐 3,300 간다? 3,500 간다? 부정할 수 없다고. 왜? 안 죽어. 죽기만 하면 몇 개 봉이 빠질 텐데, 자, 2주봉이 죽었어. 음봉으로 하나 죽었어. 그러면 그 뒤로 한 2개 정도는 빠질 거 아니에요? 응? 2개 정도는 뺄 거 아니에요? 2개가 한 달이야. 예? 2개가 한 달이라고요. 그러니까 음봉 하나 나오면 그 뒤로 한 달 빠진다.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을 기다리는 거라고. 겁나게 비싸니까. 근데 안 빠져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위치만 고려했을 때는 되돌림이 올 수 있는 자리는 380 정도 되는 것 같고, 맥스로는 360대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360에서 380대까지가 일단 되돌림이 올 수 있는 수치예요. 되돌림이 올 수 있는 수치.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20호에서 40호까지는 내릴 공간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시간에 따라 그래프들은 다 변하니까. 근데 400에서 정리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400에서 정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근데 말리는데 증시가 계속 위로 가니까 말리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죠. 네. 말리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주봉이 음봉 하나로 죽으면 10주에 10주. 응? 10주라고. 10주간 내려갈 수 있어요. 10주. 올라오는데 10주 올라갔으니까. 내려가는 것도 10주예요. 근데 옆으로 내려갈지 밑으로 내려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10주라고 내려가는 시간. 그러면 2달 정도 봉을 죽일 수 있어요. 월봉 2개를 죽일 수 있다고. 주봉이. 그러니까 그 하락을 시작하기 싫은 거죠. 외국인은. 그 하락을 시작하기 싫으니까 다 막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진짜 야비하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 진짜 야비하게 핸들링 하는구나. 네. 이건 뭐 돈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코미디를 하는 거죠. 지금 외국인은 콜매수가 아니라 콜매도잖아요. 콜매도로 지금 얼마죠? 외국인 지금 콜매도 중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올라가고 싶으면 콜매수를 하겠지. 근데 지금 콜매도하고 280억 280억 정도예요. 콜매도 280억 들고 개인은 콜매수가 170억입니다. 170억. 그래도 나름 이제 100억대 위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위로 튀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제가 올라가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강하게 튀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예, 콜매도를 잔뜩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올랐다 내리고 그저께도 올랐다 내리고 예, 그런 게 콜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안 내려가요. 지금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윗꼬리가 생겨야 되는데. 예? 윗꼬리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윗꼬리를 계속 못 만들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데 시간은 7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고버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뻔히 보여요. 이 차트 보면 열받는데 계좌를 보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예. 지금 월봉 거래량이 94.88입니다. 예. 이번 달 거래량은 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난달도 늘었고 이번 달도 늘었어요. 거래량이 50으로 가요. 50. 만약에 다음 달도 거래량이 늘고 저가가 내리면 예, 거래량이 맨 위로 가요. 맨 위로 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수급이 장악된 형태는 아닌 거죠. 지금 저는 주가가 왜 급등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말했다시피 예, 미국 증시는 상승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내린 거지 미국이 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예, 돈은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끌어올리니까 예,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죠. 지금 상태만을 본다면 380대까지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정도는 의견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360대까지 이야기를 꺼내면 또 360대, 380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못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이 월말 종가라고 해도 380대까지의 조정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올랐다 내릴지 그냥 내리꽂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정신력으로 버티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걱정이 돼요.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오르는 주가를 보면서 이 고버스를 버틴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투자금이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는 더 클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뭐 분석을 해서 올려도 뭐 증시가 지 맘대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예. 제가 말하는 게 실질적으로 뭐 일어날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다만 예. 지금까지의 상황만을 봤을 때는 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예? 상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근데 저는 상황에 따라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구조에 따라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하다고. 상승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과하다고. 과하기 때문에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과하게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과하게 오르는 게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3,300도 보이고 4,000도 보이고 5,000도 보이는 거죠. 근데 나라 꼴은 더 엉망이 돼가는 거잖아요. 나라 꼴은 더 엉망이 돼가고 있다고. 더 경쟁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다들 꿈을 꾸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에서 후광퉁이라는 게 있었어요. 후광퉁. 그때 증시가 한번 폭등했었어요.
폭등했었다고. 그 후광풍 때. 그 전에 2007년도가 고점이었거든요. 상해 지수 차트를 보시면, 예, 고점이 2007년인가 그래요. 2007년도가 상해 지수의 고점입니다. 이거는 그 해외 증시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우상향 하잖아요. 그 상해 지수 보고 그런 얘기 하면은 돌 맞습니다. 돌. 네, 돌 맞아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우상향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나라인 거죠. 저는 우리나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상향이니까. 응?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래도 우상향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한다고요. 자, 보세요. 이게 고점입니다. 2007년도 6124까지 올랐어요. 6124. 대단하죠? 6124. 이렇게. 근데 그 다음 고점 얘가 후광퉁이에요. 응? 이게 후광퉁 때 급등한 거예요. 다 뺐죠? 예? 예. 후광퉁 때 올리고 다 뺐잖아.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기업의 경쟁력이 아닌, 예, 인위적인 이슈를 가지고 올리는 건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예? 거의 반토막 났다고. 지금 엄청나게 부양해서 오른 것 같죠? 예, 옛날 고점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국도, 예, 상법 개정을 하면 되는 거죠. 상법 개정을 하면 어디까지 간다? 7천에서 만까지 가는 거죠. 7천에서 만까지 가는 겁니다. 왜? 상법 개정하면 증시가 폭등하거든요. 예.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리시죠? 이상하게 들리시잖아요. 상해 지수가 1만 간다니까? 1만만 가겠어요? 2만도 갈걸요?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건 이미 다 선반영하고 있다고. 네? 이미 다 반영했다고.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이미 법을 개정할 걸 대비해서 다 반영했어. 주가에는. 네. 그 다음 에너지는 어디서 와요? 그 다음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광퉁 한다고 난리를 치면 뭐해? 에너지가 없으면 다 빠지는 거지. 왜냐면 기업은 달라지지 않아요. 투자 환경이 달라진 거지. 그럼 투자 환경이 달라지면 기업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좋아져야 되는 거지. 네. 그게 본질이잖아요.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본질이지. 배당을 많이 하고 이런 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못 버는데 배당을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다 해드렸어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다 해드렸다. 네, 상방은 일봉이 저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물은 저가를 깨면 무너지는 구조예요. 선물은 저가를 깨면 무너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선물은 저가를 지키는 구조 환경 안에서만 매수 전략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열은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과열을 끝내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돌림이 온다고. 응? 그 되돌림의 속성을 좀 이해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이게 국내 증시의 성격이에요. 자, 여기서 과열 찍었죠. 응? 과열 찍었잖아. 그죠? 과열 찍었는데 이만큼을 올렸는데도 와. 오죠? 오잖아요. 제자리로 돌아왔잖아. 미친 얘기 아니에요? 네, 미친 얘기라고. 자, 여기서 아예 볼펜을 째고 간 봉 찾아보세요. 여기서 얘가 볼펜 쨌죠? 응? 얘가 볼펜 쨌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온다니까. 오잖아요. 온다고. 여기서 볼펜을 째고 올라갔는데도 와. 네. 그 정도로 과열은 해소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볼펜 째는 게 여기잖아요. 오잖아. 여기도 볼펜 짠 게 여기죠? 오잖아.
올라갔다가 오잖아요. 위에 지금 볼펜 짠 게 여기잖아요. 응? 볼펜 쨌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380대까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 온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 정도 수치 갔을 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380대가 왔는데 이제 나는 곧보스를 포기해야겠다. 아, 내가 저 인간 믿고 곧보스 투자했다가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생각하고 이제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빠져나가는데 지수가 무너지면 이제 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를 지키면 이걸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자리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시면 욕을 하셔도 되는데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조 5천억 남았다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많은 돈이 투입돼가지고 봉을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임 쓴 거지. 자, 올라가는데 외국인도 미친 듯이 사. 기관도 미친 듯이 사. 그럼 두려워요, 사실. 두렵다고. 왜? 저는 돈이 제일 무섭거든요. 2023년도 11월 달에 외국인 3조 사고, 기관 3조 사고, 개인이 6조 팔았잖아요. 어떻게 떨어져요? 6조로 틀어막았는데. 숨이 탁탁탁 막히는 거지. 끝까지 올려요. 근데 지금은 기관은 안 하잖아. 지금 기관은 안 해요. 외국인만 혼자 독고다이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거고, 그 돈이 아직 크지 않고, 더군다나 기관이 매도 치는 바람에 개인의 매도 금액이 외국인 매수 금액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수가 아직 꽤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좀 외부적인 변수가 발생해서 좀 흔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외부적인 변수가 잘 안 나와요.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서도 악재가 될 만한 상태까지 가려다가 멈추고 이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지금 발생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7거래일 남았습니다. 7거래일 안에 좀 변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7거래일 안에 변화가 오면 다음 달에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 지금 외국인이 그거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내려꽂는 거를 아직은 원하는 모양새가 아니에요. 저는 다음 달에 내려꽂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윗꼬리를 원하는 게 단순히 조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윗꼬리만 잘 그려놓으면 다음 달에 이 윗꼬리를 못 넘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를 기대하는 건데 안 그려지니까 저도 속상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속상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저에게 기본적으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틀렸다 이러는 거죠. 안 보시면 됩니다. 틀리는 영상을 왜 계속 보세요? 제끼세요. 그러셔도 돼요. 뭐 오늘도 뭐 갭상승 떠가지고 종가가 상승했으니까 일목을 봐봐야 뭐 보탬이 되는 게 있을까요? 한번 보긴 할게요. 보긴 할 건데 기대할 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봉이 이제 끝날 것만 딱 고려해 볼게요. 얘는 360대 밑으로 가면 박살나는 거예요. 얘는 360대 아래로 내려오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차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승이 어마무시한데 이거 만약에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깨고 내려오면 저는 322로 다시 간다고 생각해요. 322로 다시 간다고. 이 상승을 다 까먹는 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봉이 있나? 지금 이걸 치고 올라간 봉인데 과거에 비슷한 봉이 여기는 잘 안 보이네요. 자, 이주봉도 골드로 끝났죠. 이주봉도 골드로 끝났으니까 얘는 360보대보다 낮아요. 얘는 352. 얘는 죽으려면 352까지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월봉이 제일 높아요. 월봉이 제일 높기 때문에 월봉만 보면 돼요. 월봉만 보면 된다. 나머지 봉은 뭐 하늘나라로 간 상태예요. 다 하늘나라로 갔고 대든할 일이 없어요.
그죠? 대등하려면 뭐 지금 작은 봉들도 대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쵸? 네. 지금 위치에서 데드가 날 수가 없죠. 너무 많이 올라서 데드가 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급락이 한 번 온다 그러면 네, 볼만하겠지만 급락은 안 오고 있잖아요. 자,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내일이. 얘가 지금 죽으려면 어디를 찍어야 돼요? 네? 죽으려면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봉 잡고 여기를 깨야 돼요. 397.45 이 정도를 깨야 됩니다. 지금 얼마예요? 99.29잖아. 2포 빼야 돼, 2포. 그죠? 네? 2포를 내려야 돼요. 지금 위치에서 2포를 뺄 수 있다면 악재인 거예요. 네? 지금 위치에서 2포인트 정도를 뺄 수 있으면 악재라고. 근데 지금 오늘 종가를 잘 보세요. 오늘 종가가 99.299, 저가가 96.33이에요. 3포잖아. 그죠? 3포잖아요, 3포. 근데 얘는 2포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깨지면 어디까지 떨어져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떨어져요, 여기까지. 93까지 떨어집니다. 93까지. 네. 그래서 오늘 저가를 깨면 심하게 내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지키거나 오늘 저가를 깨면 지금 93이니까 7포 정도 빠져야 돼요. 7포. 여기서 3포를 빼면 7포가 빠지는 거죠. 응? 여기서 3포가 내리면 7포가 빠지는 거. 자, 근데 얘가 7포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7포인데 얘가 지금 어디서 여기서 끝났죠. 그럼 내일 7개를 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데드가 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근데 그게 39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데드를 내면, 예? 얘가 데드를 내면, 그러니까 3포가 빠져서 데드가 나서 7포를 빼면 얘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까지예요?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여기예요, 여기. 여기니까 387입니다. 여기까지. 그죠? 네, 387까지입니다. 얘는 해당이 없겠죠. 왜? 4개 쓰니까. 하나, 둘, 셋, 넷.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0분, 1시간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봉들은 개입하지 않아요. 근데 1시간 봉이 보고 있는 최대치가 387 정도 됩니다. 387을 쫙 보시면 정확하게 음봉이에요. 예? 정확하게 음봉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악재가 안 뜨면,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악재가 안 뜨면 오늘 저가를 지키고 양봉으로 싹 마무리를 짓겠죠. 근데 이게 지금 운이 없어서 뭐 오늘 밤에 트럼프가 뻘소리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란이랑 합의가 깨졌어. 협의가 안 돼. 우리는 이란을 공격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3포만 내려줄 수 있으면 7포에서 12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만 개인이 사야죠. 지금처럼 개인이 5천억 사가지고는 안 돼요. 5천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5천억까지 안 되고 1조는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개인이 1조를 샀다. 그러면 희망을 가지셔도 돼요. 왜? 지금 2조 5천억에서 1조 5천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1조 5천억 가지고는 월봉을 강하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너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다.
얼마든지 개인한테 매도를 시켜가지고 돈을 더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개인의 수급에서 1조가 더 매수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매도로 줄 생각은 없다라고 봐야 되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겠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잘 갈 거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습니다. 비싼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인텔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보다는 인텔이 훨씬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죠? 인텔이 더 싸요. 얘 지금 고점이 얼마냐? 69예요. 지금 얼마냐? 21이에요. 몇 프로 빠진 거예요? 많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텔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 비웃으시겠죠. 예? 비웃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인텔 같은 소리 하고 있냐. 근데 옛날에 인텔이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인텔 비웃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찬양하고 인텔은 비웃잖아요. 예. 세상이 변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낮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만큼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6만원대 아래로 개인이 7조 원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물량 털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물량 털고 가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털고 가야지. 위에서 털면 다 이익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자사주 다 안 샀어요. 자사주 10조 사야 됩니다. 10조. 근데 10조를 사야 되는데 증시가 올라버리면 못 사. 비싸면 못 사는 거지. 쌀 때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다 걸려 있다는 거죠. 비싸면 자사주를 못 사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져. 자, 보세요. 밑에서 54,000원대 이렇게 해보면 막 자사주가 막 들어와. 그죠? 근데 이게 지금 56,000원대를 벗어나서 7,000원, 8,000원 가잖아요? 자사주 안 들어와요. 자사주 안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팔아. 비싸니까. 왜? 돈을 번 거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위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거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는 없는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를 제끼고 다른 종목으로 다 해야 하니까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300 간다, 4,000 간다, 뭐 5,000 간다 그런 상상 뒤에 존재하는 환경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이 엄청나게 비싸다고요. 그리고 이 비싼 걸 외국인이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는 게 외국인이라고요. 외국인이 변심하면 끝이에요. 외국인이 변심을 안 하니까 개인들의 확신이 유의미한 거죠. 3,300, 4,000, 5,000 그런 얘기를 해도 지금처럼 외국인이 잘 지켜주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바람이 한 번만 바뀌면 상황도 바뀔 수 있어요. 주봉이 음봉으로 한 번만 바뀌면 다 바뀌어요. 이주봉이 음봉으로 한 번만 바뀌면 다 바뀐다고. 근데 안 바뀌니까 제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만 맞든 틀리든 고포스 입장에서 기회는 남아있는 거예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위치에서 이번 달이 끝난다고 해도 380 최대 360까지의 공간은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있다고. 근데 진짜 재수가 좋아서 월말까지 실거래일 안에 윗꼬리를 확보를 하고 주봉 하나를 음봉으로 돌려놨다.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분석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